강성 극우 지지층들이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히 알 것이고 같이 회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겠죠. 그러니까 네. 김인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과는 굴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굴욕할 거냐? 우리가 굴욕만 얘기할 거냐? 단단히 뭉쳐가지고 우리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대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지도부와 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할래 말래 가지고 싸우는 건 저는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과만 하는 것은 예.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이게 5일장도 아니고 때만 되면 사과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는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뭘 할 것인지를 들고 나오는 것이 소장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예컨대 사과만 하고 끝, 이거 왜 사과 안 들어줍니까? 그 사과만 하면 이게 전가의 보도입니까? 사과만 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용서해 주신다면 또는 이걸 이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계엄 2017년도 탄핵 이후에 그렇게 4년간 암흑기가 있지 않았겠죠. 예. 그때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저 나름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아니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네. 제가 뭐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네. 좀 그 정도는 좋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저희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지난날의 성찰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내용이 작성된 건 아니에요. 유기철 부위원장님, 일단 김 의원은 20명, 좋게 20명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전체 국민의힘 의원 한 107명이던가요? 6명.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인 건데 요 정도 일단 숫자면은 압박이 좀 지도부 압박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한 명의 발언도 압박은 되죠. 근데 실제 수도권에 저희 당선자 수가 경기, 서울, 인천에서 31분, 32분인가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저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에 이 의원들께서 하는 말 중에 그간에도 사과를 꾸준히 해왔지만이라고 먼저 단서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치 그 이전에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했고요. 예. 많은 지도부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지도부 들어와서 이거 사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 여지가 있는 것이지. 예. 그렇다면 이 사과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간에도 사과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적 민심이 차가우니 우리가 더 사과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당내 분란을 없애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 사과만 하는 것은 예.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이게 5일장도 아니고 때만 되면 사과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는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뭘 할 것인지를 들고 나오는 것이 소장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예컨대 사과만 하고 끝, 이거 왜 사과 안 들어줍니까? 그 사과만 하면 이게 전가의 보도입니까? 사과만 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용서해 주신다면 또는 이걸 이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계엄 2017년도 탄핵 이후에 그렇게 4년간 암흑기가 있지 않았겠죠. 예. 그때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기본이고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을 내주시고 제안을 하고 혁신안을 솔선수범해야죠. 예. 자, 이런 말들에 대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과 안 한다고 타박만 하고 있다. 예.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물론 하시는 말씀이 취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현재 상황이 2017년도와 다릅니다. 현재는 위원정당 해산까지 민주당이 운운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아마 전 사과를 할 걸로 보여요. 그러나 그때 사과를 하게 되면 민주당 분명히 야, 사과만 할 거냐, 뭐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더불어서 연대이든지 합당이든지 뭔가 기존에서 답을 찾아서 뭐 또 다른 제안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련돼서 지도부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통해서 뭔가 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집단 행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집단 행동이 뭐 성명서 내지 연판장 정도겠죠. 근데 뭐 집단 행동 가지고 뭐 당대표실 앞에 앉아서 뭐 연좌농성을 하겠습니까? 뭐 시위를 하겠습니까? 나갈 일은 거의 없고. 그건 나갈 일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 이제 압박을 하는데 장 대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뭐 4선, 3선 각급 단위 선수별로도 모임을 하고 아마 고심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과 이후에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점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선거의 3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먼저 결집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중원확장이라는 동원을 하고 마지막에 상대표를 뺏어놓은 이른바 전향까지를 도모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장 대표는 아직도 결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원으로 나가는 중원확장은 언제 하느냐인데 저는 이제 12월 3일 계엄
1주년이 되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중요한 게 그 장동혁 대표의 100일 취임도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결과도 나오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장 대표가 말하자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온다면 전향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저는 방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오히려 상황 역으로? 그렇죠. 예. 다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으니까 초선들이 여기에서 장 대표가 지금 이 타임에 결단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전개되는 지방 선거 정부에서 우리가 확장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어려워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보기에 아마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선들의 지금 20명 집단 행동이라는 거는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지금 12월 3일에 닥칠 정치적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잘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오늘 뭐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텃밭이 TK 대구로 향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의견 듣고 있습니다. 네, 당 대표로서는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또 그런 의견들뿐만 아니라 당 대표로서는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싸워 나갈 것인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까지 모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부분에 다뤘던 전환기 씨의 그런 메시지, 그런 요구도 분명히 있을 테고 지금 초선 의원 같이 계엄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 분명히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장 대표가 어디로 선택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태생적으로 좀 구조적 한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누가 장동혁 그 당시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근데 매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에 올라가게 되는 예. 본인 스스로는 좀 말도 안 되는 쾌거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어디겠는가라고 판단해 보면 그런 어떤 강성 구구 지지층들이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히 알 것이고 같이 회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겠죠. 그러니까 네. 김인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과는 굴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굴욕할 거냐? 우리가 굴욕만 얘기할 거냐? 단단히 뭉쳐가지고 우리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지도부와 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할래 말래 가지고 싸우는 건 저는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된 죄가 있으면 응당 처벌 받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야, 그런다고 우리를 봐줄 것 같으냐? 이런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아마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20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좋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단어 찾아보니까 수량이나 정도 따위가 모자람이 없이 넉넉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이죠. 제가 볼 때 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 최대. 예, 최대가 20명일 거다. 넘고?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투표를 안 한 사람이 80명이 넘어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건 기각이 되건 상관없이 어떤 네. 형태로든지 기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사가 진행될 거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이 어떤 한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네. 안정적인 판단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지도부와 자기를 선택해 준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기천 위원장, 뭐 혹시 장 대표나 지도부의 뭐 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도 민심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방법론과 관련돼서 다소 좀 시기적인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방금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사과를 해서 만약에 국민적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100번이고 하죠. 예. 사과는 기본적으로 해왔고 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그런데 사과만 갖고는 이전의 경험상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얻기 어려워요. 그럼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하고 추가적 조치 사이의 갭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와 추가적 조치는 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그 부분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당의 어떤 저희가 관용이나 관대함이나 허락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정치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따라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를 위해 지방선거에만 지게 되면
지도부도 와야 되는 거는 뭐 본인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절박하다. 이런 상황을 전제해서 보면 다 당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 하에 방법론과 관련된 또 시기론과 관련된 약간의 차이다. 좀 그렇게 평가. 알겠습니다.